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윤정아라고 합니다. 올해로 62살이 된 저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이 공간에서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나와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며 나갈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죠.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모든 걸 잃고 거리에 나앉을 뻔했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아들한테 모든 걸 빼앗길 뻔했어요. 제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라지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정신없이 조문객들을 맞다가 화장장에서 남편을 보내고 나니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남편이 남긴 건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이 전부였어요. 큰 재산은 아니었지만 노후를 보내기엔 충분했죠. 아들 지훈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장례식 때 와서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서울로 오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년을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상을 치르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카페에 들렀다가 벽에 붙은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과정 마이너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던 저는 문득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남편 생각만 나고 우울해지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니 손이 떨리고 우유 거품 만드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혼자만 나이 든 것 같아 위축되기도 했죠. 하지만 강사님이 정화씨 손놀림이 정말 좋으시네요. 금방 실력이 늘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시니 용기가 났어요. 석 달 동안 열심히 배운 끝에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처음으로 남편 사진 앞에서 웃을 수 있었어요. 여보,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니 사진 속 남편도 웃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저는 카페를 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작은 건물 1층, 넓지는 않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었어요. 월세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인테리어는 최대한 아끼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중고 가구를 사서 리폼했죠. 벽에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걸고 곳곳에 화분을 놓았어요. 2달 동안 준비한 끝에 드디어 카페 옹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옹기라는 이름은 남편이 살아생전에 저를 부르던 애칭에서 따온 거예요. 당신은 내 삶의 옹기야 라고 자주 말했거든요. 개업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안 올까봐 걱정했는데 동네 이웃들이 축하한다며 찾아와 주셨어요. 정화씨 혼자서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대단하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죠. 처음엔 하루에 10명도 안 오던 손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성껏 내린 커피가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죠.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어요. 8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오셔서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가셨죠. 어느 날은 사장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커피를 타줬는데 혼자 되니까 커피 한 잔 마실 곳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카페가 생겨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카페를 운영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아들 지훈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엄마, 카페 잘 되고 있다며? 한번 가봐야겠네라고 해서 함께 카페로 갔죠.
아들은 카페를 둘러보더니 생각보다 괜찮네요.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었네라며 칭찬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은 개인 사업자로만 하면 안 돼요. 법인을 만들어야 세금도 절감되고 사업 확장도 쉬워요. 내가 다 알아봐 줄게요. 저는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경영지원팀에 있잖아요. 이런 건 제 전문이에요. 엄마는 커피만 잘 만들면 돼요. 사실 저는 서류 같은 건 잘 몰랐고 아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고마웠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아들과의 사이가 좀 소원해졌었는데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니 든든했어요. 일주일 뒤 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만 하면 돼요. 법인 설립 서류예요. 저는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 사인했어요. 아들이 법인 대표는 제 이름으로 해놨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게 유리하대요. 엄마는 실질적인 운영자고요라고 설명했죠. 그때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 내가 알아서 잘 해줘라고 말하고 넘어갔죠. 아들은 이제 카페 옹기를 브랜드화해서 프랜차이즈로 만들 거예요. 엄마가 만든 레시피로 전국에 체인점을 내면 대박 날 거예요 라며 포부를 밝혔어요.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업 수완이 있다니. 동네 사람들한테도 우리 아들이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만든대요 라고 자랑하고 다녔죠. 아들은 정말 일을 빠르게 진행했어요. 상표권 등록, 프랜차이즈 매뉴얼 제작, 가맹점 모집, 광고까지. 2달 만에 첫 가맹점이 생겼고 석 달 만에 5개 지점이 열렸어요. 저는 본점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주들 교육도 맡았어요.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가르치고 커피 내리는 방법을 알려줬죠. 다들 사장님, 커피가 정말 특별해요. 비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사실 비법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저 한 잔 한 잔 정성을 담아 내리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달 들어오던 수익금이 점점 줄어들더니 석 달째부터는 아예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아들이 엄마, 초기라서 투자금 회수하느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요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어느 날 가맹점주 한 분이 본점에 찾아왔어요. 사장님, 본사에 가맹비랑 로열티 다 냈는데 왜 재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죠? 본사 전화도 안 받고. 저는 당황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본사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아니, 사장님이 본사 대표 아니세요? 그제야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급하게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봤더니 법인 대표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저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카페 옹기 상표권도 통장도 모든 게 아들 명의였죠.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담보는 제가 임대한 카페 보증금이었고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지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엄마 돈은 다 어디 갔어?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사업이 원래 그래요. 초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는 모르는 게 나아요. 저만 믿으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내가 모르는 게 나아? 당장 다 돌려줘. 엄마, 왜 이래요? 법인이니까 당연히 대표 이름으로 하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를 위해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만든 게 날 위한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죠. 어머니, 법적으로는 아드님이 대표니까 모든 권한이 아드님께 있어요. 서류에 직접 사인하셨잖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을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아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사업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엄마가 가진 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더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지우나, 엄마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소소하게 카페나 하면서 살고 싶어. 엄마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 좋은 기회를 왜 못 살려요? 저를 좀 믿어보세요. 아들과의 대화는 평행선이었어요.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다. 더 이상 내 카페가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번 돈도 내 것이 아니었죠.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사장님, 오늘도 커피 맛있어요 라고 칭찬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못 본 친구 영희가 카페에 찾아왔어요. 정화야, 오랜만이다. 카페 잘 되고 있다며? 저는 그동안의 일을 영희에게 털어놨어요. 다 듣고 난 영희가 말했죠. 정화야, 가만 있으면 안 돼. 내 아들이 잘못한 거야. 가족이라고 다 용서하면 안 돼.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해?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데도 그냥 넘어가? 너도 내 인생을 지켜야지.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제 인생을 지켜야 했죠.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봤죠. 변호사가 말하길 상표권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상표를 만든 사람이 저라는 걸 증명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카페 옹기라는 이름을 만든 과정을 모두 기록했어요. 남편과의 추억, 레시피 개발 노트, 초기 인테리어 스케치까지. 모든 게 제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또한 가맹점주들에게 연락해서 실제 교육과 레시피 전수를 누가 했는지 진술을 받았어요. 다들 흔쾌히 도와주셨죠. 당연히 정화 사장님이 다 하셨죠. 아드님은 서류 일만 했고요. 그리고 저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옹기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이번엔 확실하게 제 이름으로 제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이었죠. 그리고 특허청에 카페 정화라는 새로운 상표를 등록했어요. 준비가 다 끝난 후 저는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본점 간판을 카페 옹기에서 카페 정화로 바꿨어요. 아들이 화를 내며 찾아왔죠.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간판을 왜 맘대로 바꿔요? 내 카페인데 내 이름을 걸면 안 되니? 무슨 소리예요? 카페 옹기는 우리 법인 브랜드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운영해봐. 난 이제 카페 정화를 할 거야. 저는 SNS에 카페 정화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남편과 사별 후 카페를 시작한 이야기, 아들에게 빼앗길 뻔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다들 저를 응원해 주었죠. 어머니 힘내세요. 나쁜 아들 때문에 상심이 크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아들은 자식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시 일어서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가맹점주들도 하나둘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저희도 카페 정화로 바꾸고 싶어요. 어차피 본사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한 달 만에 5개 가맹점이 모두 계약을 해지하고 카페 정화와 새로 계약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계약이었죠.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들은 발악했어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 고소하겠다 협박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역고소를 했죠. 부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사기에 가까운 법인 설립 과정 등을 문제 삼았어요.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결국 아들은 빚만 떠안게 됐어요. 카페 옹기 법인은 폐업했고 상표권도 무효가 됐죠. 아들은 마지막으로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는 너무 강해서 무서워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저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했을 뿐이죠. 이제 카페 정화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가맹점도 10개로 늘었고 수익도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무작정 확장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만 운영하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가 옹기재단 바리스타 센터를 만든 거예요. 카페 수익의 일부로 청소년들과 은퇴자들에게 무료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곳이죠. 저처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센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남편과 사별한 60대 여성,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잃은 70대 남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10대들까지. 저는 그들에게 커피 내리는 법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도 가르쳐요. 한 잔의 커피에도 정성을 담으면 그게 바로 작품이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수업을 듣던 한 할머니가 선생님, 제 아들도 저한테 그랬어요. 집 팔아서 사업한다고 해서 줬는데 다 날렸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죠.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 강좌를 만들었어요. 시니어를 위한 재산보호법이라는 제목으로 변호사를 초청해서 법률 상담도 하고 서류 읽는 법도 가르쳤죠. 절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야 해요라고 강조했어요. 센터 졸업생 중에는 실제로 카페를 창업한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카페 정화 패밀리라고 부르며 지속적으로 돕고 있죠. 레시피 공유, 공동 구매, 마케팅 협력 등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들과는 1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많이 야윈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내가 정직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건 절대 안 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엄마까지 이용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금 아들은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가끔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가는데 예전처럼 친근하진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됐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더 건강한 관계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요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요가를 하고 산책을 한 뒤 카페로 출근하죠. 첫 손님이 오기 전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계획해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카페에는 이제 제 이야기를 아는 손님들이 많아요. 다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라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매주 수요일에는 정화의 티타임이라는 모임을 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한 번은 모임에 참석한 70대 할아버지가 저도 아들한테 당했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사장님처럼 싸울 힘이 없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힘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 생겨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린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응원하고 싶다는 사람들. 저는 깨달았어요. 제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지난달에는 정부 기관에서 올해의 시니어 창업 가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장에 선 저를 보며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죠. 상패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3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제가 여기까지 왔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상패를 놓았어요. 여보, 봤어요? 내가 해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따뜻하게. 커피 향은 진심을 숨기지 않아요. 대충 내린 커피와 정성 들여 내린 커피는 확연히 다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살면 언젠가는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손녀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운서라고 지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손녀를 안고 있으면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아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저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죠.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래야 우리 둘 다 성장할 수 있으니까. 카페 정화는 이제 동네 명소가 됐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서 할머니 커피 최고예요. 라고 엄지를 들어 보여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 아니고 사장님이야 라고 농담하죠. 다들 웃지만 사실 그 호칭이 제일 자랑스러워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크지 않아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카페를 계속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스타의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어요. 62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아찔해요. 만약 그때 그냥 포기했다면, 아들의 말대로 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싸웠고 이겼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성취예요. 어제는 처음 오신 손님이 사장님, 여기 커피는 뭔가 달라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그게 바로 온기예요. 제가 담고 싶었던 것.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행복했다가도 불행해지고 절망했다가도 희망이 생기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며 생각해요.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62살에도 70살에도 80살에도 말이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요.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님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 인생의 전환점에 선 분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